논리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좌에서요, 드디어 끝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겁니다. 자, 88쪽 한번 펴세요. 빠른 풀이법, 정말 기다렸던 부분이죠. 제가 일부러 이걸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빠른 풀이법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을 튼실하게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3단 논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결론 추론 문제죠. 그래서 결론 추론의 순서를 한번 잡아보면요. 보세요. 먼저 잘 들으세요. 중개념을 찾은 다음에 논증을 기호화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개념은 뭐예요? 그죠? 결론에 나오지 않고 전제에서만 반복되는 게 중개념이죠. 그래서 그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보편 양화사는 제거하고,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모든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편 양화사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는 기호화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 농담처럼 크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이그지스트의 이를 뒤집은 거 이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제에서 2번 반복되는 명사는 중개념이죠. 따라서 결론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즉 결론은 중개념을 제외한 명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중개념이 같은 형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우리 왜 연쇄 논법의 형태죠. 바로 앞 시간에서 봤지만 우리 왜 3단 논법은요. 중개념을 매개로 해서 연쇄 논법의 형태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연쇄 논법의 형태로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S는 M이고 M은 P라면 당연히 S는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개념의 형태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희법과 환질법이라는 걸 배운 건데 중개념의 형태가 같아야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죠? 연쇄 논법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태가 다르면 환희법과 환질법으로 자 일치시킨 다음에 연쇄 논법의 형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죠? 자, 특칭 긍정은 환위, 즉 명사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칭 부정의 수러 같은 경우는 낫을 붙여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개념이 부정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not m이라고 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잘 들으세요. 특칭 긍정은 그냥 위치 바꾸기. 그 다음에 특칭 부정은 not이 있으면 not이 있는 거니까 not을 넣은 다음에 환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칭 긍정이나 전칭 부정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 규칙을 적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개념의 형태를 일치시킨 다음에 연쇄 논법으로 결론을 끌어내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쉬운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원리를 잡아 놓은 거고요. 한번 볼게요. 예.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한 거. 일단 뭐 하라고 했어요? 그죠? 중개념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중개념은 어디에서? 예. 지금 전제에서 2번 반복되는 거니까 요거죠. 그죠? 인도주의자에서 지금 중개념 M은 물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기호화 해보죠. 일단은 인도주의자 적용 1번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이제 중개념 M이 되는 거. 그러면 나머지가 소개념과 대개념이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순서대로 표시할게요.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P, 그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자는 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적용 1 하는 거예요. 기호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전제. 모두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M이면 뭐다? P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뭡니까? S이면 M이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논증의 결론은 뭐로 구성돼야 돼요? S와 P 2번 반복되는 중개념 빼고 S와 P로 구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치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쇄 논법의 형태로 배치하게 되면 S는 M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M은
P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보면 S는 M이고 M은 P니까 결론이 바로 나오죠. 따라서 S는 뭐이다? P이다. 즉 뭐예요? S가 민주주의자죠.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뭐가 된다? P, 자유주의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중개념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환희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질적인 거 해볼게요. 그죠? 얘 2번 보세요. 우리 89쪽 한번 보시면 역시 결론 묻는 거고요. 똑같이 하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적용 단계 뭘 찾는다? 중개념을 찾는다 그러면 전제에서만 2번 반복되는 거니까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S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권력욕이 있는 사람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호화하게 되면 이런 거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라는 것은 존재니까 이렇게 기호할게요. 그래서 어떤 S는 뭡니까? 승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not 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권력력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P죠. P이면 뭡니까? 예, M이다 해가지고요. 당연히 이 논쟁의 결론은 중개념 M 빼고요. 그죠? S와 P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자 연쇄 논법의 형태로 이어지도록 재배열하게 되는데 지금 중개념의 형태가 어때요? 달라요. 왜? 한쪽은 나댐이고 한쪽은 M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중개념의 형태가 같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번째 거 P는 M이다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 모든이니까 not M이면 어떻게 not P다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요거 not S not M 그 다음에 바꿨죠? not M이면 not P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not 뭡니까? 어떤 S는 not M이고 not M이면 not P다니까 이 글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S는 뭡니까? not P다라고 해가지고요. S가 뭐였어요? S가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not P,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끝까지 들은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기립박수 치고 계십니까? 저를 이제는 기태형 논리신, 야매신 안 되고요. 예, 기태형 논리신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일단 중개념의 형태가 같을 때는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를 때는요 같은 형태가 되도록 그죠? 우리가 환질, 환희 아니면은 대우 이런 것들 활용하면 되고요. 환위할 때는 언제요? 특징 긍정은 환희하고 그 다음에 특징 부정은 수로를 not M 이런 식으로 환질한 다음에 환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전칭 긍정이나 전칭 부정은 뭡니까? 대우 규칙을 적용해서 바꾸면 된다라는 거 이러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우리 뒤쪽에 연습 문제 10개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 거고요. 90쪽 보시면 여기 이제 전제 추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전제 추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제 추론의 순서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전제는 중개념이 포함된 전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한번 해보죠. 1번 한번 가보죠. 1번 보시면요. 자, 중개념을 찾은 뒤 논증을 기호하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보편 양화사 제거하고 존재 양화사는 뭡니까? 기호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PPT가 잘못 들어갔네요. 존재 양화사는 기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에서 주어진 명사들 중에 당연히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개념이죠. 우리 중개념이라는 것은 결론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 그 성격을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중개념은 대개념 및 소개념과 각각 한 번씩 결합해서 전제를 구성해야 되죠. 그죠? 우리 왜 3단 논법에서 대전제, 소전제 보면 그죠? 중개념과 대개념이 대전제, 중개념과 소개념이 소전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념 찾은 다음에 얘가 대개념, 소개념과 각각 한 번씩 결합해서 전제를 구성해야 되고요. 이 특징 중개념은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 즉 모두라는 범주로 언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제를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결론 추론의 순서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전제를 찾은 다음에 연쇄 논법에 따라서 이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해보죠. 자, 보세요. 문제 남아 있고요. 전제 찾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가 지금 그죠?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단 기호화해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결론에서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론에 민감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정치인은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개념 정치인이 중개념 M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보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 S 이게 소개념이니까 여기 그죠? 결론에 그다음에 여론에 민감한 사람을 P라고 해보죠. P라고 했을 때 기호화해 보면 전제는 이런 거죠. 하나 전제가 첫 번째 네모로 비어 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M이면 뭡니까?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P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S는 P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중개념은 벌써 찾았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죠? 중개념이 한 번은 소개념, 그죠? 한 번은 대개념과 결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제에서는 P하고 결합했으니까 뭐로 구성된 거? 그죠? M과 그다음에 뭐로 구성된 거요? 그죠? 어떤 S로 이거로 구성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개념은 항상 뭐 한 번 돼야 된다. 주형. 근데 두 번째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주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연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개념 M과 그다음에 소개념이죠. 어떤 S로 구성된 전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S는 그죠? 뭡니까? M이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하게 되면 그죠?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즉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죠?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서 전제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증의 전제를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네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고 두 번째 전제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쇄논법의 형태로 이어져 가지고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결론 추론보다는요, 전제 추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역시 빈칸에 들어갈 전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찾아야 되죠? 중개념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결론에 춤 좋아하는 사람과 그림 좋아하는 사람 언급되어 있고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뭡니까? 중개념 M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중개념은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결론에 나와 있는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죠? 얘는 소개념이니까 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수로 있는 거니까 대개념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호화 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요, 그죠?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존재 양화사는 기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전제에서 중개념과 소개념, 중개념과 대개념이 한 번씩 그저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중개념과 P가 결합한 게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M하고 P로 구성된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중개념은 무조건 한번 주연되어야 한다고 했죠. 지금 중개념 M, 즉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연시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M은 뭡니까?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전제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M은 뭡니까? 첫 번째 전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전제가 뭐예요? 모든 M은 뭐다?
P이다 이렇게 찾았고요. 지금 보면 중개념의 형태가 달라서 어떻게 돼요? 연쇄 논법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요거 그죠? 어떤 같은 경우에 특징 긍정 같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희 위치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떤 S는 M이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그대로 M은 P이다 그러면 지금 중개념 M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결론 어떤 S는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P이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은 P이다라는 것이 타당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요거 잘 잡으시고요. 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2차 예시 문제에서 전제 추론하는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차 예시 문제가 좀 정돈된 문제고 여기에는 3단 논법에서 결론 추론하는 거, 전제 추론하는 게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는 한데요. 우리 92쪽부터는 문제 10개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보너스처럼 생각하죠. 우리 그 다음 차시 수업에서 2번에 걸쳐서 5문제씩 끊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마지막에 수로 논리, 특히 수로 논리가 3단 논법의 형태로 정원 3단 논법의 형태로 나왔을 때 88쪽부터 91쪽까지 있는 빠른 풀이법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8차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